우리의 얼굴에 있는 오관인 이 목, 구, 미, 설, 그러니까 귀, 눈, 입, 코, 혀, 이 오관 중에서 혀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침치료 처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혀의 기능을 보시면은 맛을 보는 미각기관입니다. 또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발성기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표현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되는 기관이지요. 혀와 관련된 병증을 보시면은 입병이라는 구내염이 있고요. 또 혓바늘이 있습니다. 또 혀에 열이 나서 입이 마른다든가 혀가 붓는다든가 혀에 하얀 태가 끼는 백태가 있습니다. 혀가 갈라져서 피가 나오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또 설강, 혀가 굳어지는 증상, 또 중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못하는 병증이 있고요. 언어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 여행 중에 저 북쪽 어느 나라를 갔었는데 혀를 날름거리는 그런 증상도 있었습니다. 보기 싫고 좋지 못한 버릇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하게 되었는데 침을 하는 동안에는 혀 날름거림을 멎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쳐졌었나 보다 했는데 침을 다 맞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또다시 여전히 혀를 날름거리더구만요. 아주 좋지 못한 증상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혀는 심장, 하트가 주관을 합니다. 심장은 혀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상태는 혀에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에 열을 받으면은 그 상태가 혀에 나타나서 혀에 열이 난다든가 혀가 붓는다든가 또 혀가 흐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는 침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침 타액은 신장, 키드니가 담당을 합니다. 이 타액은 음식 먹는 것과는 상관없이 평소에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어서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러한 침 타액입니다. 입안의 혀의 구조와 침샘의 위치를 보시면요. 혀가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귀 앞과 아래쪽에 이하선이라고 있어서 음식물을 먹을 때 나오는 연액이라는 침이 있고요. 혀 밑에 혀밑샘 설화선에서는 음식물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타액이 있고요. 또 턱 밑에 악하선이라는 침샘이 있습니다. 혀와 관련된 침 처방으로는 심정격, 하트, 심정격이 좋습니다. 혀에 열이 나거나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말라서 혀가 붓는 증상이라든가 또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와 관련된 처방으로도 심정격이 좋습니다. 태돈보, 소충보, 음곡사, 소의 사지요. 그 외의 처방혈로는 목뒤 1번 경추 아래에 있는 아문이 좋고요. 턱 밑에 있는 염천혈도 좋습니다. 또 모든 염증에 함곡이 좋지요. 또 혀 밑에 금진혈과 오객혈, 사혈이 좋고요. 혓바닥 사혈이 좋습니다. 혈자리 하나하나 보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처방으로는 신정격이 좋은데요. 특별히 침이 나오지 않아서 입이 마른다든가 침, 타액과 관련된 증상에 신정격 좋습니다. 경거보, 복류보, 태백사, 태계사 그 외에도 물과 관련된 혈로는 입 주변의 지창이라든가 발에 있는 수천혈이 좋습니다. 혈자리 하나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격 보입니다. 심화의 모는 간목이니까 간경의 목혈인 태돈을 보호하고 또 자기경맥 심경의 목혈인 소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태돈보, 소충보, 간경은 음경맥으로 올라가는 경맥이니까 경맥의 흐름 방향을 따라서 침끝을 발 뒤꿈치 쪽을 향해서 사자하는 것이 태돈보고요. 또 심경맥의 소충은 음경맥이니까 경맥의 흐름이 손끝을 향해서 흐르니까 침 방향도
손끝을 향해서 사자를 하는 것이 소충보호입니다. 다음에 심정격 중에서 사인데요. 심화를 극하는 경맥은 신수이니까요. 신경맥의 수혈인 음곡을 사하고 또 자기경맥, 심경맥의 수혈인 소해를 사하는 것인데요. 이 음곡사는 족소음 신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 경맥의 흐름 반대 방향으로 사자를 해주는 것이 음곡사가 되고요. 또 소해사는 심경맥이 손끝 방향으로 흐르니까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사자를 해주는 것이 소해사가 됩니다. 그리고 암호는 1번 경추 아래 있는 동맥상의 경혈인데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한다든가 농아,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중풍후유증이라든가 고혈압, 뇌망령 같은 병증에 쓰는 경혈입니다. 다음에 염천혈은 턱 밑에 약 한 치쯤에 있는 경혈인데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한다든가 언어 장애가 있다든가 또 혀에 염증이 있다든가 침을 삼키지 못하고 흘리는 경우, 이러한 증상에 염천혈이 좋은데요. 이 염천은 혀 뿌리를 향해서 깊이 놓으시면 됩니다. 2치짜리가 다 들어갑니다. 이 염천혈과 관련해서 삼침법에 설삼침이라는 침법이 있는데요. 설삼침은 염천에 자침을 하고 염천 좌우 한 치에서 또 같은 방향으로 침을 하는 침법입니다. 염천에서 직자로 혀 뿌리를 향해서 침을 하고 또 염천 좌우로 한 치 정도에서 혀 뿌리를 향해서 자침을 하는 그런 침법입니다. 혀질환이라든가 언어장애 같은 병증에 사용하는 침법입니다. 함곡은 염증의 특효혈입니다. 이 함곡은 조경명 위경의 목혈인데요. 입안 혀의 염증이라든가 위염, 유궤양 등 염증에 아주 좋은 경혈입니다. 금진 오객사혈입니다. 우리 혀를 이렇게 구부려서 혀끝을 입 천장에 대면은 혀 밑에 이렇게 파랗게 혈관이 뜨는데요. 거기에 금진혈과 오객혈이 있습니다. 이 금진 오객혈에 이런 사혈침으로 사혈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혓바닥 사혈입니다. 혀가 굳어서 말이 어둔하거나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에 혓바닥을 이 사혈침을 이용해서 뻥뻥 이렇게 여러 군데 사혈을 해주고 피를 닦아준 후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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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은 혀가 굳어졌던 것이 풀리고 부드러워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신정격은 침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입안이 마른다든가 침 관련 병증에 좋은 처방인데요. 신수의 모는 폐금이므로 폐경의 금혈과 자기경맥 신경의 금혈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신경맥의 모경맥인 폐경맥의 금혈인 경거를 보호하고 자기경맥 신경맥의 금혈인 복류를 흐름 방향으로 위쪽을 향해서 사자를 해주는 신정격 보호입니다. 신정격 사는 태백사, 태계사인데요. 신수를 극하는 경혈은 비토이니까 비경의 토혈을 사하고 자기경맥, 신경맥의 토혈인 태계를 사하는 것이 신정격 사가 됩니다. 신경의 관경맥인 비경의 토혈인 태백을 사하는데 비경은 음경맥으로 올라가는 경맥이니까 침끝을 발끝 방향을 향해서 사자를 하는 것이 태백사가 되고요. 또 자기경맥으로 와서 토혈인 태계를 아래 방향을 향해서 침을 하는 것이 태계사가 됩니다.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경혈 중에 지창이 있습니다. 지창은 타액이 나오지 않아서 입이 마른다든가 또 침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가 구내염, 언어불능 이런 데 사용하는 경혈입니다. 또 수천혈이 있습니다.
이 수천혈은 족소음 신경의 경혈인데요. 입이 마른다든가 월경불순이라든가 소변 분리, 자궁탈수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렇게 물과 관련된 병증에 자주 쓰는 경혈입니다. 지금까지 혀와 관련된 병증에 대한 침치료 처방 혈들을 보았습니다. 혀의 열이나 부종, 어느 장애에 관련된 병증에 심정격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태돈보, 소충보, 음곡사, 소해사. 그리고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혈들이 아문, 염천, 설삼침법, 함고, 금진 오객을 사혈한다든가 혓바닥을 사혈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입마름이라든가 침, 타액 관련해서는 신정격이 좋은데요. 경거보, 복류보, 태백사, 태계사.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혈들은 지창, 수천 이러한 혈들이 있습니다.